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췌담도 질환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 서동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소화기내과 권창일입니다. 일반인들은 췌장 무록에 대해서 한 번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늘은 췌장담도학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서동완 교수님을 모시고 검진상 흔히 발견되는 췌장 무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서울 아산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췌장담도 질환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서동완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선생님, 처음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췌장 무록 또는 낭종이라고 하고 췌장의 혹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용어들이 혼용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췌장에 생기는 종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형 종양, 그리고 또 하나는 낭성 종양인데 고형 종양이라는 것은 고기 덩어리처럼 안이 덩어리로 차 있는 그런 형태로 자라는 종양이고, 낭성 종양은 고무풍선에 물 집어넣은 것처럼 속이 비어 있으면서 액체가 들어있는 그런 형태로 자라는 것을 낭성 종양이라고 하고, 이 낭성 종양을 줄여서 낭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췌장에서 생기는 고형 종양은 대표적인 게 췌장암이고요. 그리고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든지 때로는 자가면역성 췌장염이 종괴를 형성하면서 자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고형 종양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낭성 종양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점액성 낭성 종양, 장액성 낭성 종양 또는 췌관 내 유두상 점액 종양 이런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고형 종양보다는 낭성 종양이 예후가 좋습니다. 췌장의 이런 무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간에도 무록이 있고 콩팥에도 무록이 있는데 유독 췌장에 무록이 있다고 하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오거든요. 그래서 더 신경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비유를 하자면 간에 있는 낭종 그리고 콩팥에 있는 낭종은 사실 유병률로 따지면 간이나 콩팥에 있는 낭종이 췌장 낭종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고령이 될수록. 그런데 간이나 콩팥에 있는 낭종은 대부분 단순 낭종이고 악성화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췌장에 있는 낭종은 간이나 콩팥에 생기는 낭종보다 조직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낭종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악성화해서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췌장의 낭종은 간이나 콩팥보다도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작은 사이즈에서부터 추적 관리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간이나 이 콩팥에 무록하면은 보통 종류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런 무록들이 췌장에는 생기는 걸까요? 그거를 정확히 사실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제 인체 내에 낭종이 생기는 여러 장기를 예를 들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 효소라든지 호르몬 같은 이런 분비작용을 하는 장기에서 낭종이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그 분비 과정 또는 그 샘에서 그 호르몬이나 효소가 생겨서 저장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낭종이 생기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도 소화효소 그리고 이제 인슐린이라든지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이 장기에서도 낭종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 건강검진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췌장에 낭종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요즘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발견을 더 잘해서 그런 건지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최근 들어서 일반인들도 건강검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건강검진을 하면서 복부 초음파 또 어떤 경우는 CT까지 하게 되면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췌장 낭종을 많이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이제 담도 췌장 질환 센터를 방문하거나 병원을 찾기 때문에 점점 발견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전체 인구가 고령화하고 있는데 췌장에 있는 낭종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유병률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보다는 60대, 70대가 되면서 점점 낭종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 고령화도
낭종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좌측 상단에 있는 이게 초음파 영상인데 초음파 영상에서 췌장의 두부에 여기 보이는 이렇게 낭종이 발견이 되고 있고 이거는 CT 영상인데 CT상 췌장의 체부, 미부에 접해서 낭종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측은 내시경 초음파로 크게 본 영상이고요. 이게 건강검진을 하면서 점점 많이 진단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나이가 증가하면서 췌장의 낭종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 40대 이전에는 굉장히 적은 포션에 있다가 80대, 90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고령화하고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따라서 나이가 많아지면 당연히 췌장의 낭종도 많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자료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낭종이 점점 많이 진단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 과거에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 낭종, 이 빨간 그래프로 보이는 큰 낭종들이 많았는데 반해서 최근 들어서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2cm 이하의 작은 낭종이 점점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종은 실질적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굉장히 작고 임상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낭종이 많이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검진에서 췌장에 물혹이 있다고 진단받고 이제 소화기 내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한 가족이 이렇게 같이 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외래 올 때까지 시간이 뭐 1주에서 2주 후에 오면 그동안 식사도 못하고 나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공포에 떨면서 오거든요. 정말 이 췌장의 물혹이 그렇게 위험한 건지. 췌장의 물혹이 그렇게 위험한 건가? 아닙니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췌장에 뭔가 있다고 하면 흔히 생각하시기를 가장 나쁜 질환인 췌장암을 먼저 생각하고서 췌장암이 너무 예의고 안 좋으니까 나 췌장암 아니야? 그럼 얼마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제 외래를 찾아오는 췌장 낭종 환자 중에 90% 이상은 대부분 양성이고 추적 관리만 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조금 자세히 세부 검사, 정밀 검사를 하고 치료 계획도 세워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1cm, 2cm, 3cm보다 작은 낭종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경우는 악성화의 가능성이 대부분은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옛날 같으면은 그 정도의 낭종은 지금 같은 해상도가 높은 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행복하게 지냈을 텐데 이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시작되고 병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외래를 찾아오면 대부분 안심시키는 것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진에서 췌장 물혹이 발견이 됐으면 이거를 걱정해야 될지 걱정 안 해도 될지 어떤 경우에 그러면 이게 나쁘게 악성화가 되는 건지 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낭종에 대한 검사를 검진에서 했을 때 발견되는 경우는 추적 관찰을 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건진에서 발견이 되더라도 사이즈가 크고 이미 악성화한 종양이 발견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입니다. 그런 경우는 추적 관리를 하면서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모양이 나빠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모양이 나빠지면 그런 경우에 이제 악성화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를 조심해서 잘 봐야 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췌장 낭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반인들이 좀 쉽게 그렇게 좀 구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낭종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우선은 종양이 아닌 췌장 낭종부터 해서 종양성 낭종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종양이 아닌 췌장 낭종은 가성 낭종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다낭성 질환으로 간 그리고 콩팥과 같이 췌장에 단순 낭종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선천성 낭종이 있고 저류성 낭종 이렇게 종류가 많고요. 그리고 종양성 낭종에는 점액성과 비점액성 낭성병변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비점액성의 대표는 장액성 낭성 종양입니다. 췌장에 고형 가성 유두상 종양도 있고 또는 낭성 림프종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신경 내분비 종양과 같은 고형 종양이 낭성 변성을 일으켜서 일부가 괴사가 되면서 낭종처럼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점액성 병변으로는 점액성 낭성 종양과
췌간내 유두상 점액종양 이 두 가지로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악성화를 걱정하고 위험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낭성병변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점액성 낭성종양과 또 하나는 췌간내 유두상 점액종양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가령 장액성 낭성종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악성화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췌장의 실질에서 생기는 낭성종양이 대표가 장액성 낭성종양 그리고 점액성 낭성종양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모양이 전형적인 모양은 약간 구분이 되는데 장액성은 벌집 모양으로 작은 낭종이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고 점액성은 낭종이 하나가 있거나 또는 두세 개가 이렇게 뭉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췌간내 유두상 점액종양은 용어 자체에 췌간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듯이 췌장관 내에서 발생하는 낭성종양으로 췌장관에 분지췌관이 늘어나서 형성되는 이런 경우를 분지췌관형 IPMN, 췌간내 유두상 점액종양이라고 하고 주췌관, 췌장액을 실어 나르는 가장 큰 고속도로인 주췌관에 생기는 경우를 주췌관형 메인덕트 타입의 IPMN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췌장 낭종 중에 어떤 것들이 악성으로 가는 게 되고 그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일반인들은 되게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췌장에 있는 낭성 병변 중에 극히 일부만이 악성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낭종이 있으면 다 걱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듯이 조직학적으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중에 악성화할 수 있는 경우는 점액성 병변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췌간내 유두상 점액종양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더라도 낭종 내에서 낭종이 커지고 모양이 나빠지면서 악성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낭종이 아닌 췌장 실질에서 악성병변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추적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점액성 낭성종양인데 이거는 실질에 생기는 낭성종양인데 이 경우는 췌간내 유두상 점액종보다는 악성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대부분 양성이기 때문에 점액성 낭성종양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추적 관리하다가 악성화의 병변이 의심될 때만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점액성 낭성종양을 수술한 수술 표본인데요. 이 낭종액이 지금 수술해서 절제를 하니까 낭종이 일부 흘러나갔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액질의 끈끈한 물질이 이 낭종벽에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양을 점액성 병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췌장 낭종이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검사들이 주로 사용이 되는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췌장 낭종이 의심되거나 또는 낭종이 있다고 건강검진에서 진단돼서 저희를 찾아오게 되면 이미 이제 건강검진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했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전체적인 위치, 모양, 크기 이런 걸 알기 위해서 CT 검사를 하고 또 췌장관과 연결 그리고 췌장관을 따라서 어떻게 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MRI까지 촬영을 합니다. 대개 이 부분은 외래에서 검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췌장 담도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내시경 의사들이 하는 검사가 내시경 초음파 검사입니다. MRI와 CT는 가령 서울 시내를 항공 촬영하는 것 같아서 전체 서울 시내를 다 찍었지만 거기서 가령 중앙청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내시경 초음파는 전체를 찍는 것이 아니라 내시경 끝에 달린 초음파를 가지고 식도 위를 통과해서 위나 12지장에서 췌장에 가장 붙어서 근접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밀 촬영이 가능하고 확대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의 내부 구조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그 췌장 낭종의 악성 변화에 대한 위험도 이런 거를 평가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검진 같은 데서 이제 CT나 MRI를 찍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찍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CT나 MRI를 진행을 해서 이것들이 정말 구별이 가능한지, 악성화가 되는
군과 악성화가 잘 안 되는 군이 이게 구별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CT와 MRI를 찍어서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이 되는 경우라는 것은 가령 장액성 낭성종양이 전형적인 벌집 모양을 띠고 있고 아주 전형적인 모양을 보여주면 그거는 CT, MR에서도 대부분 진단을 할 수 있고 췌관내 이두상 점액종양 같은 경우도 췌장관이 늘어나 주체관이 늘어나 있고 거기와 연결된 이 분지체관이 늘어나 있다든지 아니면 주체관이 늘어나서 낭성 췌인지를 보였다든지 낭종처럼 전형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췌관내 이두상 점액종양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검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환자가 그런 전형적인 이 크기로 증가하기 전에 작은 사이즈에서 진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작으면 전형적인 모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게 임상 의사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CT 좌측 사진을 보게 되면 췌장의 꼬리 부분에 이 굉장히 작은 낭종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벌집 모양의 이런 모양을 띠고 있고 이런 모양은 저희가 장액성 낭성종양이라고 진단하기 용이합니다. 또 이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낭종이 있는데 그 안쪽에 중심부에 석회화된 칼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되면 이것도 역시 전형적인 장액성 낭성종양의 모양이기 때문에 진단할 수 있는데 이런 전형적인 모양을 가지고 임상에서 의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15% 이내입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이런 모양이 되기 전 사진이죠.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낭종이 방이 하나이죠. 단방성이라고 유니로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낭종이 벽이 두껍고 큰 낭종 안에 작은 방이 따로 있는 이게 시스트 어피어런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형태를 띠면 이거는 점액성 낭성종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좌측 CT에서 주체관이 많이 늘어나서 췌장의 몸체에서 꼬리에 이르는 이 낭종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양이라든지 우측 사진처럼 췌장관이 늘어나서 꼬리에서는 아주 이 고무풍선처럼 늘어나 있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으면 췌관내 이두상 점액종양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췌관내 이두상 점액종양은 일반 내시경을 했을 때 췌장 12지장 유두부에서 이와 같이 점액이 흘러나오는 이런 모양을 띠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게 되면 이거를 저희는 피쉬마우스, 물고기가 뻐끔뻐끔할 때 입을 여는 그런 모양 같다고 그래서 피쉬마우스 어피어런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점액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췌관내 이두상 점액종양을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런 CT나 MRI를 갖고 그 선생님들을 갔을 때 어떤 선생님들은 내시경 초음파를 하자고 하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MRI나 CT를 뭐 주기적으로 다시 찍자고 하는데 이 내시경 초음파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이즈가 작은 낭종이고 임상적으로 크게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내시경 초음파까지 하지 않고 그냥 MRI, CT를 이용해서 주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시경 초음파까지 하는 경우는 사이즈가 적어도 3cm, 4cm 이렇게 경계존에 들어오고 내부 구조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내시경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시경 초음파를 하게 되면 낭종의 세부 구조를 CT나 MRI보다 훨씬 확대해서 크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낭종 내부에 이 자라나는 결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걸 벽제성 결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크게 자라나는 경우에는 암으로 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위해서도 내시경 초음파를 합니다. 또한 내시경 초음파를 하면서 주사침을 낭종 안에다가 찔러 넣어서 낭종액을 뽑아서 검사를 하면 이게 점액성인지 장액성인지 이런 걸 구분할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해서 일부 환자에서는 치료까지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낭종에서 내시경 초음파 시행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내시경 초음파가 위를 통과해서 12지장까지 가 있고요. 이 12지장에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 낭종을 묘출해내고 있고 그 낭종이 묘출이 되면 주사침을 찔러 넣어서 낭종액을 뽑아내는 과정을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이 내시경 초음파로 보게 되면
CT로 보면 똑같은 낭종처럼 보이지만 내시경 초음파로 보면 이 안에 격벽이 이렇게 굉장히 작게 나뉘어져 있는 이 세부 구조가 잘 나타나게 되고요. 좌측과 우측은 비슷한 사이즈의 낭종이지만 우측의 경우에는 이 큰 낭종 안에 이 작은 낭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시스트인 시스트 어피어런스를 보이는 이런 낭종입니다. 그리고 또한 낭종 벽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낭종액을 천자하는 과정입니다. 낭종액을 내시경 초음파로 묘출하고 주사침, 보통 22게이지나 19게이지 니들 주사침을 찔러 넣고 낭종액을 뽑아서 이 낭종액을 검사를 보내면 여러 가지 성상을 확인하고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췌장의 낭종 중에 악성화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췌장의 낭성 종양 중에 중요하게 임상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미 악성화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악성화의 가능성이 높은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CT, MRI 그리고 내시경 초음파 그리고 낭종액을 천자해서 검사를 했는데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 부정확한 판단 하에서 수술까지 진행했는데 수술하고 나면 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미 장기를 잘라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영어로 쓰여서 죄송한데 세부 내용보다는 췌장 낭종을 어떻게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할 건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게 진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보시는 이 복잡한 테이블을 보면 췌장 낭종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검사를 해야 할지도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어렵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다른 그룹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접근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간단하게 췌장 낭종을 치료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췌장암이 의심되면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췌장 낭종도 이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췌장 낭종을 조직 검사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낭종을 내시경 초음파로 검사하고 그 다음에 주사침을 찔러 넣어서 물을 뽑아서 낭종액 검사까지만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그 주사침 내부로 굉장히 가는 겸자, 조직 검사용 겸자를 집어넣어서 낭종 벽을 조직 검사로 뜯어내서 병리학적으로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조직학적으로 무슨 타입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진이 좌측이 내시경 초음파로 이 췌장에 있는 낭종을 묘출해내고 주사침으로 찔러 넣은 다음에 그 주사침의 안쪽으로 조직검사용 포셉, 겸자를 집어넣어서 그 겸자로 조직 그 낭종의 벽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뜯어서 검사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을 주사침 내부 조직 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검사가 가능해져서 정확한 조직 진단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내시경 초음파로 본 모양인데요. 낭종을 묘출하고 낭종 내에다가 주사침을 넣고 조직 검사용 겸자를 넣어서 조직을 떼기 전에 겸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낭종 벽을 이렇게 붙여서 낭종 벽에 접촉을 시킨 다음에 조직 이 겸자를 닫아서 조직을 뜯어내면 이 우측 아래 사진처럼 굉장히 작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조직인데 이같이 조직을 얻을 수 있고 이걸 염색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의 조직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해질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지금 현재 이 조직검사용 겸자 자체는 이미 시판이 되고 있는데 조직검사에 따르는 이 경험과 그리고 이제 조직검사도 이 잘못했을 때는 췌장염과 같은 합병증이 심하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가까운 미래에 대부분의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는 조직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단이 되면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료 진단 후에 치료 추적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건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크기가 작고 위험성도 적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적인 검사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또는 1년 뒤에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을 권하고요. 악성이거나 또는 악성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면 수술적 절제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성인데 내부 구조도 복잡하지 않고 또 내시경 치료할 조건에 잘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내시경 초음파를 일부 환자에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3cm라는 거를 되게 많이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걸 보고 3cm 이상이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3cm 이상이라고 다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수술하게 되면 불필요한 수술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3cm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일본 그룹과 외국 의사들이 만든 후쿠오카 가이드라인이라는 그 가이드라인에 3cm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3cm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은 3cm만이 아니라 다른 팩터들도 같이 봐서 치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3cm가 넘어서 가령 4cm라고 해도 젓가락처럼 긴 4cm도 있고 또 공처럼 구처럼 이렇게 생긴 4cm도 있는데, 최적은 구로 생긴 게 훨씬 큽니다. 젓가락처럼 생긴 이거는 사이즈로 말할 때는 4cm로 말하지만 위험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개의 낭종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치료 방침을 정해야지, 무조건 사이즈를 가지고 수술을 시키거나 치료 방침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성이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췌장을 수술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공포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외과 의사는 아니지만 수술 술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두부 절제술과 최미부 절제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췌장 두부 절제술은 복부 이식 수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복부 수술 중에 가장 큰 수술이고 위험도가 높은 수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수술 수식이 많이 발전해서 그 위험도가 많이 떨어지고 수술도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술이면은 사실입니다. 이 췌장의 두부의 머리 쪽에 이 낭종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낭종만 절제할 수가 없고 절제를 하면서 췌장의 두부, 십이지장 그리고 담도, 쓸개 이 네 개의 장기를 한 덩어리로 다 도려냅니다. 그 이유는 이 네 개의 장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서 한꺼번에 다 덩어리를 잘라내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 소장을 끌어다 올려서 담도에 이렇게 접합을 시켜서 이 연결을 시켜주고, 또 췌장관을 또 췌장 소장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췌장의 미부를 수술할 때 몸체라든지 꼬리에 낭종이 있을 때는 이거는 췌장 두부 술식보다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낭종이 있는 좌측에서 췌장을 절개한 다음에 낭종과 췌장 미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장까지 같이 절제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췌장 낭종에 대한 치료로서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해서 에탄올을 주입하는 치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탄올을 이용해서 췌장 낭종을 치료하는 것은 일부 센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연구 베이스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췌장에 낭종이 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내시경 초음파로 낭종을 묘출을 하고 낭종 내부로 주사침을 찔러 넣고 주사침을 음압을 걸어서 낭종액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이게 우측에 있는 사진이 낭종액 색깔인데요. 이와 같이 낭종액을 뽑아내고 그 뽑아낸 자리, 낭종 안에다가 에탄올을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됩니다. 대개 뽑아낸 양과 같은 양의 에탄올을 집어넣고요. 그 후에 이걸 다시 뽑아내고 또 에탄올을 또 집어넣고 다시 뽑아내고 또 집어넣고 다시 뽑아내고, 이것을 에탄올 세척술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세척의 과정을 2번에서 한 4번 정도 시행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 탁솔이라는 항암제를
소량 점적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치료한 후에 보이는 낭종 내에서 뽑아낸 액체입니다. 낭종을 싸고 있는 이 세포층이 이 낭종액에 의해서 치료가 되게 되면 이와 같이 색깔이 뿌옇게 변해서 낭종액이 나오게 되고, 이런 색깔을 얻으면 낭종액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됐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에탄올 시술을 한 후에 좋아진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좌측이 치료 전에 있는 낭종이고 한 3cm가 조금 넘는 낭종이었는데, 치료하고 3개월 후에 CT를 찍었더니 이와 같이 좋아진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49세 남자 환자였고, 췌장 머리에 보시는 것처럼 낭종이 4cm가 넘는 낭종이었는데 있었지만, 에탄올 시술을 하고 나서 이게 2007년 3월 15일 날 한 건데, 치료하고 바로 좋아졌지만 장기적으로도 계속 치료 효과가 유지되는지 보기 위해서 11년도, 그러니까 4년이 지난 다음에 치료한 사진을 보여주는데, 역시 낭종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생소할 것 같은데, 이게 수술에 대한 성적이 좋은지, 에탄올 주입술에 의해서 치료되는 성적이 좋은지, 또는 어떤 합병증 면에서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장기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췌장 낭종을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스러워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상당히 잠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 효과 면에서 확실하게 100% 낭종을 없애고 장기적으로도 재발이 없게 하는 치료는 수술이 최고입니다. 수술을 해서 없애는 것이 재발과 장기적인 효과에서도 확실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수술은 수술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것이 가장 문제고, 수술을 하게 되면 절제를 한 췌장 그 볼륨만큼, 부피만큼의 췌장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화 흡수, 그리고 호르몬 분비 작용, 이 나중에는 이제 당뇨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내시경 초음파는 췌장 기능의 손실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적고 쉽게 할 수가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러나 치료 효과는 수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게 되면 모두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또 치료를 하는 것도 적응증이 되는 조건이 맞는 경우에만 치료를 할 수가 있지, 내가 췌장에 낭종이 있으니까 무조건 치료해달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점이 가장 이 환자분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저희가 실제로 310명의 환자를 수술한 군과 그 다음에 내시경 초음파로 치료한 환자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수술 치료 성적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낭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수술이 단연 월등한데요. 수술을 하고 나서 제일 문제가 장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췌장 낭종을 내시경 초음파로 치료해도 일부 환자에서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서 뭐 췌장염이라든지 복막염 또는 염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초기에 있고 그 다음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데 반해서 내시경 초음파 치료가,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수술 전후에 보통 한 20%에서 30%의 합병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합병증에서 회복되고 나도 3년, 6년, 10년이 지나도 계속 췌장 기능의 손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점들이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비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하는데, 악성 질환이 의심이 되거나 악성이 되기 직전이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수술로 치료를 해야지 내시경 초음파 치료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췌장 무록에 대해서 중요하고 자세한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 방대한 양을 좀 요약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췌장 무록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진단이 되고 걱정을 하면서 외래를 많이 찾아오시는데, 췌장 낭종 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되겠고, 실제로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1cm도 안 되는 작은 크기의 무록으로 나 얼마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 향후에 5년, 10년을 추적을 해도 악성화하고 이런 경우는 1, 2%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낭종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췌장 담도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근처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상담하고 추적 관리 계획을 세우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췌장무록에 대해 좋은 말씀 주신 서동환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